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불능미수에 관련돼 갖고 특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예 타이프를 쳐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불능미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형법 제27조에는, 타이틀은 어떻게 달려 있냐면은,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제목을.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 그랬어요. 자, 위험성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쩐다는 거야? 처벌을 한답니다. 단 그 형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임의적, 수가 들어가 있으면 임의라 그랬죠. 임의적 감면이 되겠죠. 그래서 감경할 수도 있고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해서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다가 좀 적어 보자면은 임의적 감면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처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감면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제가 불능범하고 불능미수의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한다 그랬었죠. 위험성이 있다는 거, 바로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에 있어서는 임의적 감면을 하는데, 이 불능범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고요,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2018도에 16002 전원합의체인데요. 이 전원합의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 했었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요 문구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실제 시험에 저번 2025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에 나와 있죠. 요 문구가 있었죠. 그죠?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불능미수가 장애미수하고는 어떤 장애미수, 중지미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또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장애미수, 중지미수하고 바로 이 불능미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장애미수, 중지미수는 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기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위 개념의 차이는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봅시다. 자, 보시면은, 자, 요것도, 시험 그 판례에 나와 있던 문구인데, 읽어볼게요. 불능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의 방법 또는 행위의 객체로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빨간색으로 된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이 애당초 처음서부터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20년도 법원행정고시하고 22년도 철도경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 문구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불능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내려가서 보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능범하고, 그죠? 불능미수의 차이점은 위험성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위험성에 대한 학설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학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요건 이렇게 놔두고 좀 밀어 놔두고, 일단 구객관설,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추상적 위험설이 있어요. 추상적 위험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설이 있죠.
자, 일단 큰 줄기를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일단 4개만 따져 봅시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학설이 또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돼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요 4가지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 4가지 학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성 판단과 관련해서 학설이 4가지가 있는데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 중에서 말씀을 좀 더 세게 드리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추상적 위험설이 판례죠. 그죠?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설에 대해서 제가 타이프를 쳐왔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추상적 위험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추상적 위험설이라는 것은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자, 누가 인식했어?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이래. 행위자죠. 그죠?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자, 어떻다는 거야?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랬어요. 2018도에 16002.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경찰 승진에 나온 바가 있고요. 16년도에는 수사경과의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 없어도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추상적 위험설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 요것이 바로 판례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수설도 역시 뭐예요? 추상적 위험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추상적 위험설과 관련돼서 그걸 근거해 갖고 여기 나와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자,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인데 이게 온하고라 나왔네. 오인하고 살해했는 경우, 이 경우에 뭐다? 바로 불능미수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 봐도 좀 위험하겠죠. 그죠?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위험성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불능미수다.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먹여서 살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예요? 불능미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마지막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설에 근거했을 때 불능범으로 봤어요. 설탕으로도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서 설탕을 먹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불능범이죠. 그러니까 진술을 할 때 정신 차려서 똑바로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인데 요것도 알아두셔야, 요거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왔죠. 2020년 이래로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왔는데, 이것도 읽어봅시다. 중간간의 불능미수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뭐다? 이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중간간의 불능미수다. 그죠? 요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경우 중간간의 장애미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세요. 조심이라고 적어놓고, 조심 적어놓고 땡땡 해놓고 여기다 장애미수 적어놓으세요. 장애미수가 아니라 뭐다? 불능미수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능범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불능범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불능범 사례로서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그죠? 손해배상 청구에 소를 제기한 경우, 요거 불능범으로 봤었죠. 그죠?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것도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요것도 불능범 사례거든요. 그 불능범 사례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 잘 나오는 거,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2020년 이래로 시험 잘 나오는 것은 지금 소송비용 관련돼 갖고 손해배상 청구 제기한 거, 요것도 잘 나오지만은 요것도 간혹 등장하더라고요. 이건 2019년에 경찰 간부 시험에 나온 거고요. 2014년에는 법원행정고시에 나온 거거든요.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시 이미 모았다는 거야.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사기죄의 불능범으로 봤습니다. 이 경우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불능범이죠. 그죠? 어쨌든 요 사례 두 개, 그죠?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 청구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불능범이고요.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 제기 시에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경우에도 뭐예요? 사기죄의 불능범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불능범 사례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그 처명의로 변경했는 경우, 그죠? 임대차 계약서 상에, 그죠? 임차인의 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한 건데, 자, 요거 한번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불능범 사례거든요. 그래서 임대인과,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거주하기는 했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 자, 요 경우인데, 요 경우에도 뭐다? 요것도 불능범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 3개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정도만 적을까? 예. 요 정도만 적어 보겠습니다. 요 정도면 적고, 그리고 불능미수에 관련된 건데, 그죠? 요건 이제 불능미수에 관련된 거야. 불능미수에 관련된 건데,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일정량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뭐 초옥불이나 부자달인물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피해자가 먹어보다가 이상하니까 토해버렸는데, 이 경우에 뭐예요? 바로 불능미수로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불능미수, 초옥불이 사건, 초옥불이 부자 달인 사건. 자, 요것도 뭐예요? 이건 불능미수, 그죠?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치사랑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치사랑 미달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자, 살해하려고 한 경우.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또 세 번째 불능미수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우리 특공대 시험에도 나왔는데, 히로뽕 제조를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그죠? 히로뽕, 그죠? 히로뽕 제조 시도를 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자, 실패한 경우 있죠. 그죠? 기술 부족으로 실패.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뭐 요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저 우물에 치사량 미달에 약을 넣은 경우, 그죠? 우물에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우물에 치사량 미달에 약을 넣은 경우. 자, 요 경우에도 뭐예요? 불능미수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알 불량 사건 있죠. 총을 쐈는데 탄알이 불량돼 갖고 불발된 경우 있죠. 그죠? 권총 탄알 불발 사건. 탄환이죠. 이거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불능범의 사례입니다. 아니, 불능미수의 사례예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능미수 사건, 그죠? 요거 5개는 머릿속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그 중에서 불능미수 관련돼서 저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3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죠? 불능미수입니다, 이건.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처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처벌에 대해서. 그래서 불능범, 불능미수. 자, 불능범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처벌해 안 해, 이거? 그죠? 벌하지 아니한다죠? 그죠? 근데 불능미수는 뭐야? 임의적 감면이라 있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형을 풀었으면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 수는 임의적이라 그랬었죠. 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오늘 불능미수에 대한 특강을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정리 차원에서 한번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시험에서 우리 형법에서 나와 있는 거는 형법 제 27조에 바로 나와 있는데 이 불능범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능미수가 아니라 타이틀은 불능범으로 달아놨는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뭐다? 불능미수의 내용이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자, 뭐가 있을 때?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쩐다는 거야? 처벌한답니다. 근데 그냥 처벌이 아니라 어떻대?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면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능미수와 그죠? 불능범의 차이, 요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 차이가 뭐라고? 위험성이 없으면은 불능범이고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가 보자. 요거 중요한데, 자,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 그리고 이 불능범. 자,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따져보면은, 장애미수, 중지미수는 기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불능미수는 기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서, 자, 여기, 요 불능범에 대한 건데 이 불능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 방법 또는 행위 객체로서 자, 여기가 중요하다 했었죠. 자, 불능범 밑줄 딱 거놓으세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예. 뭐가 불능범이? 자, 그 다음에 학설은 총 4가지를 좀 기억하라 그랬었죠.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예요? 아셔야 되는 게 추상적 위험설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었죠.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었죠? 자, 어떻다는 거야? 자,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자, 누가 인식한 거?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놔야 돼요. 그리고, 자, 그 판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랬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추상적 위험성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하나 추가적으로 좀 아까 설명하다가 깜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객관설하고 주관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객관설이 있고 여기 주관설이 있잖아요. 이 주관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설명을 좀 요것도 드릴게요. 자, 주관설이라는 것은 범죄의 의사를, 그죠? 범죄 의사를 표현하는 범죄 의사를 표현하는 구속요건, 실현행위가 있는 이상 결과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항상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자, 요걸 갖다가 주관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야? 어지간하면은 전부 다 뭐야? 위험성이 있다고 봐갖고 불능미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자면은, 객관설 같은 경우에는 주관설보다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더 좁겠죠. 그죠? 여기다가 적어볼게. 깨끗하게 하자,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객관설 이렇게 놓고, 객관설 같은 경우에는 주관설보다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좁다. 그러니까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넓은 거는 뭐야? 주관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전부 다 뭐야? 미수범으로 보니까 불능범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주관설이 되겠죠. 그죠? 요걸 좀 내려볼까, 이렇게? 자, 요렇게 내려서 한번 보자. 그죠?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자, 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자, 주관설은, 자, 어떻게 할까? 요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자, 요 색깔로 해보자. 그래서 주관설, 객관설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쵸? 1 객관설, 2 주관설 나눠봤을 때, 그래서 주관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놓고, 주관설은 불능범의 개념을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요 문구를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의 인정 범위가 좁다는 거, 그죠?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의 인정 범위가 좁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관설은 미수 인정 범위가 넓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전부 다, 그죠? 불능미수로 다 본다는 거예요. 불능범의 개념을 아예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주관설에는. 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그래서 객관설이냐 주관설이냐, 요 두 개를 반드시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좁은 것은 뭐다? 객관설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이유는 뭐다? 주관설은 불능범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2017년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 문제에 요 멘트가 나왔어요. 요 멘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좁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관설은 미수의 인정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되셨나요? 요것도 설명은 또 한번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불능범의 사례. 자, 불능범의 사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불능범의 사례. 소송비용 사건이죠. 소송비용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이 경우 불능범으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 제기 시에 이미 누가 바로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사기죄의 불능범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죠? 자, 그때, 그죠? 임차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는 했는데 그 처만이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그죠? 여기다 처명이, 그죠?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죠? 보여줄게요. 여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처명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도 뭐다? 이 경우도 불능범으로 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불능미수야. 이거는 불능미수. 자, 불능미수 시험 잘 나오는 것은 초뿌리 부자 달인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치사량 미달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요거 불능미수죠. 위험성이 인정되죠. 히로뽕은 제조를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실패한 경우, 이것도 역시 뭐다? 불능미수가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물에 치사량 미달의 약을 넣은 경우, 또 그리고 권총 탄알 불발로 해갖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경우,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위험성이 있다 해갖고 불능미수로 봤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불능범과 불능미수.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불능범은 뭐다? 벌하지 아니한다고요. 불능미수는 뭐다? 임의적 감면인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면제할 수 있다. 그죠? 요거 하나 땡겨볼까? 이렇게? 아니, 넘겨보자 이거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바로 처벌에 있어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불능범과 불능미수, 자, 이 두 가지 나누는데 그 기준 스탠다드가 뭐라고? 바로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은 불능미수. 그래서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을 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거. 불능범은 아예 벌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특강이 어떻게 뭐 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